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입주 준비를 하고 있고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옛 광주 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될 유골 40여 구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부터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신축 공사가 오는 26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면 빛가람 혁신도시의 전철역이 들어서 송정역과 혁신도시를 오갈 때 전철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전남이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물론 광주 지역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호남권 전력 산업 발전을 이끌 한국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상량식과 함께 준공을 눈앞에 뒀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인 도시첨단산단 9만 9천여 제곱미터에 6개월쯤 후면 건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분원은 지능형 전력망, 이른바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서 에너지 기업들에게 제품 인증 시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산단으로 많은 입주를 아마 준비를 할 것이고 관련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48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93만여 제곱미터의 일반 산단으로 조성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전기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입주가 확정됐고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이미 50여 개 기업이 에너지밸리 산단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장, 재생 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 희망할 것입니다. 광주 전남 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신산업 융복합 산업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에너지밸리 산단이 광주의 5개 경제 자유구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신축 공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자동차 공장 신축 공사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선정한 데 이어 오는 26일 빅그린 산단에서 착공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모터스는 오는 2021년 4월까지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경형 SUV 양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는 한국노총 등 지역 노동계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 노동계 동참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한전공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인가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전은 지난 9월 30일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 인가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인가 결정을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접수한 뒤 석 달 이내 가부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최종 결정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은 올해 안에 법인 인가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캠퍼스 설계 발주 등 개교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구름도 가득 끼어 있는 가운데 하늘빛이 대체로 흐린 상태인데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 9시를 전후에 모두 그치겠고 비가 그친 이후로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사만 삼이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니 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지금 당장은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지만 오전 중에 추가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까지도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옛 광주 교도소터에서 발견된 40여 구의 유골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매장된 5.18 희생자들의 유골인지를 밝히는 게 조사 핵심인데요. 광주교도소는 계엄군에 의해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핵심적인 곳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이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광주 외곽 봉쇄에 들어간 21일부터 23일 사이 광주 교도소에 주둔하고 있던 삼공수 계엄군이 국도를 통해 시외로 향하던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군 기록에 따르면 6차례 이루어진 이 총격으로 민간인 27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5.18 직후 교도소 주변에 대한 발굴 작업으로 시신 11구가 안매장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신 16구가량은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발견된 시신들 가운데 당시 숨진 피해자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 교도소 총격 사건은 5.18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로 꼽히지만 당시 계엄군은 시민들에 의한 교도소 습격 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이후 5.18을 과격 분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하는 근거로 악용됐습니다. 전두환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불순 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좌익 수용자와 강력범을 자극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서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무장시대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보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에 발견된 40여 구의 유골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매장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릴지도 관심사지만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의 진실도 5.18 40주년을 앞둔 지금 반드시 규명돼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뒤 숨진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의 국립묘지 이장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유족과 경찰청은 국가보훈처에 순직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진행되던 지난 1980년 5월 21일 시민시위대 120여 명은 총기와 강목 등을 들고 목포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군의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고 경찰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장한 시민들은 사실 경찰하고 총격전을 벌이게 되면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찰서에 있던 무기가 혹시 탈취되어 불상사 별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준규 서장은 모든 무기의 공의를 분리한 뒤 철수했고 시민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설득을 통해 계속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 서장이 시위를 통제하지 못했다면서 보안사령부에 3개월 동안 가둬두고 온갖 고문을 자행한 뒤 군사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이 서장은 파면을 당했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져 5년 동안 투병하다 1985년 숨졌습니다. 신군부의 왜곡으로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주변에서 비난을 하고 또 병으로 결국 돌아가시고. 당시 신군부의 군사재판은 이 서장에게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지난 10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이 서장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했습니다. 유족과 경찰청은 이 서장의 공을 인정받기 위해 순직 유공자 신청을 하고 국립묘지 이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경찰청이 5.18 자료를 발굴해 사료관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사료 발굴 태스크포스가 5.18 사료 발굴 계획을 3단계로 확정한 데 이어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사 보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료 발굴팀은 언론사와 국가기록원 등 각 기관들이 보관 중인 경찰 관련 사료를 발굴해 정리하고 5.18 근무 경찰관 등을 개별 탐문해 증언이나 소장 자료를 수집한 뒤 광주경찰청의 사료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1 협의체 균열 조짐이 보이면서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 협의체 공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석패율제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3년 전에는 정의당에서도 석패율제를 비판했던 제도를 지금 도입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석패율제가 중진 정치인의 구제책, 패자부활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구에서 심판된 정치인을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득표의 확보에 자신이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견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꾸자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 또 의문을 가지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고요. 문희상 의장도 의사일정을 잡자라고 이미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예산 부수 법안과 그리고 비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비례대표 의석만을 위한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을 찍도록 하고 비례대표는 이른바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찍게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가 분리되었을 때는 오히려 정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 주 안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정세균 후보자의 내정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총리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지원 의원에게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김진표 의원에 대한 지명이 민주노총의 반대로 철회가 됐다라는 것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가 발표했듯이 경제 그리고 화합과 소통에 방점을 둔 지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호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낙연 총리에 의해서 호남 총리가 연임하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입법부 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삼권 분리에 좀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최근 정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100일 동안 난폭, 보복,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여 2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이 1,90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난폭운전 151건, 보복운전 38건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난폭운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주간과 야간에 이동식 음주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천에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내년도 국비가 확보되면서 오는 2023년까지 155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지지부진한 마그네슘 산업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전남 테크노파크 마그네슘 생산동에 입주한 한 제조업체. 마그네슘 프레임으로 자전거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인데다 마그네슘 소재 공급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을 압출해주는 회사들이 점차 마그네슘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이유로 큰 이유로 마그네슘 프레임에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소재가 좀 더 쉽게 구해질 수 있는 쪽으로 전향이 됐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16개 기업 대부분도 마그네슘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마그네슘 산업의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155억 원이 투입돼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가 구축되는 겁니다. 첫 관문인 내년도 국비 18억 4천만 원이 국회를 통과해 순차적으로 예산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센터가 들어서면 중소기업의 마그네슘 가공 기술 지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기 마그네슘 생산동에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 기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 센터가 구축이 돼서 이렇게 활용이 될 것입니다. 지원센터 구축에 앞서 내년에 마그네슘 관련 기업 5곳이 먼저 입주하고 전라남도와 순천시도 마그네슘 상용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았지만 상용화 단계에서 발목이 잡혔던 마그네슘 산업. 국비 확보를 계기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경전선 전철화, 저금통 기부, 루지 테마파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경전선 전철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느림보 구간으로 영호남 차별의 상징처럼 불려졌던 경전선 호남 구간이 90여 년 만에 전철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우리 30살 넘어서 가능한 일이네. 와, 편하겠다. 전철화 공사가 끝나면 광주에서 부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 지금보다 3시간가량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추운 겨울에 전해진 얼어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김성남 씨와 성종 씨, 재민 씨.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들은 그동안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저금통에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을 자신들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겠다며 흔쾌히 내놨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저금통을 기부하셨다는 그 정신에 존경심이 듭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덕분에 추운 연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추운 연말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며 감동을 선사해준 이들에게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무동력 카트를 타고 싱싱, 짜릿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즐기는 루지 테마파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기를 증명하듯 여수와 통영에 이어 전국 곳곳에 루지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완공을 예정 중인 진도의 루지 테마파크는 2.85km의 트랙을 갖춘 세계 최장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더욱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 재밌겠다, 완전. 아직 한참 멀었지만 나중에 생기면 갑시다.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루지 테마파크가 앞으로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면 빛가람 혁신도시에 광역전철역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에 중간 경유지로 나주 혁신도시가 포함됐습니다. 내년 착공에 2025년 준공 예정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혁신도시와 광주 송정역 구간을 승객들이 전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상당한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조세 감면 지원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제수영연맹 피나가 내놓은 광주수영대회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수영대회는 145개 나라 211개 채널을 통해 방송됐고 10억 9천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대회 집행 잔액은 179억 원으로 조직위원회 청산 비용과 대회 유산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회 개최권료와 상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지원을 내용으로 담은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사 유튜버는 11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교육청에 따르면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는 광주 45명, 전남 7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들이 제작한 콘텐츠는 수업이나 학급 활동 등 교내 생활에서 개인 일상까지 다양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채널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상 대상자들의 범위와 급여가 내년부터 확대 인상됨에 따라 지자체들이 변경 기준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4인 가구 급여 하한선을 3% 정도 인상하고 기본 재산과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 등을 일제히 인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제 여부를 점검하고 변경 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